우리는 모두 폴란드, 헝가리, 일본이 서로 맞지 않고 적대적인 문화에서 온 사람들로 넘쳐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폴란드는 불법 이민자들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런 영상들을 본 적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영상들처럼요. 지금 우리는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국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로 가고 싶지만 그들은 우리를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들이 왜 너희를 들여보내줘야 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푸틴이 이 일의 대우였습니다. 그는 이런 제3세계 이민자들을 유럽에 쏟아붓고 있었죠. 그들은 시리아를 거쳐 터키를 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벨라루스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나 서유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폴란드는 아니, 우리는 그걸 막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숲속에 있으며 매우 춥고 비가 내립니다. 우리는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럼 집에 있으세요. 여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아침이면 정말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추워요. 제 아내가 아파요. 도움이 필요해요. 폴란드로 가고 싶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못 가게 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봐 폴란드, 그를 들여보내지 마. 그들이 말하길 내가 폴란드에 가면 나를 때릴 거라고 했어요. 그래, 당연하지. 그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했어요. 정말요? 저는 폴란드에 갈 거예요. 왜 폴란드에 가는 거야, 형? 도시 특권이라도 보러 가는 거야? 나도 꼭 들여보내줘야 해. 왜? 나도 들어가야 해. 네가 왜 막아? 이 사람들은 누구야? 아마 독일이거나 어딘가에서 좋은 삶을 원해서지. 아니, 전혀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봤어. 도미닉의 말을 들어봐. 그의 성은 내가 절대 제대로 발음 못하겠어. 이게 그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하는 말이야. 제로. 불법 이민자는 제로야. 제로는 말 그대로 아무도 없다는 뜻이야. 우리는 아무도 들이지 않아. 그게 그냥 사실이야. 그러니까 유럽인으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폴란드처럼 해라. 제로. 제로가 뭔지 알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당신을 인종차별주의자나 파시스트라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전혀 신경 안 써. 하나도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나를 분홍 코끼리라고 불러도 돼요. 2018년에 카툰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2018년이었고 그때 인터뷰에서 제로라고 말했죠. 그리고 모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혀 신경 안 써요. 네가 신경 써야 할 건 네 가족, 네 나라, 네 안전이야. 그게 전부야. 보호받는 거죠. 하지만 폴란드에서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지만 이것 좀 보세요. 이건 2025년 일이에요. 폴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아주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부의 불법 이민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만이 나라를 망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대규모 이민을 강하게 반대하는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욕같은지 들리시죠? 공정하게 말하자면 폴란드는 이런 불법 이민자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가차없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좋아, 어서.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가요? 저건 무기이고 그들은 경비원들에게 돌과 바위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걸 좀 보세요. 네, 저게 정말 멋진 입장 방식이네요. 이건 기적이에요. 왜 실탄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보세요. 저 사람들 보세요. 좋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실탄은 안 쓰는 게 좋겠네요. 써도 되겠어요? 올데포, 곰 스프레이, 캡시콘 스프레이 같은 거요. 모르겠어요. 고무탄이면 괜찮아요. 왜 고무탄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들은 바로는 어떤 이주민이 창을 던졌는데 그게 이 펜스를 뚫고 지나가서 폴란드 경비병을 맞췄고 그 경비병이 죽었다는 영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일 이후로 폴란드 경비병들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그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폴란드 경비병들에게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들이 여기저기서 불법 이주민 한두 명을 죽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억제책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거기 가면 총에 맞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아마 안 갈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이 결과입니다. 폴란드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제가 그 음악을 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네요. 이제 비교를 위해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은 제가 어제 만들었습니다. 브뤼셀을 나란히 비교해봤는데 며칠 전 일이라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브뤼셀에서는 대규모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5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의 브뤼셀입니다. 이거 보세요. 방금 일어났어요. 알다시피 한 나라가 그렇게까지 몰락하려면 몇 세대, 적어도 40년, 50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건 20년도 안 돼서, 아마 10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2015년 영상을 찾아봤어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90년대나 80년대가 완벽한 시기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저걸 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이게 브뤼셀에서 찍힌 최악의 사진도 아니에요. 더 많은 사진이 있었고 저도 몇 장 다뤘어요. 그래서 그게 결과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당신 나라에 일어나는 게 불법 이민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불법 이민은 나라를 파괴하는 가장 최악의 형태이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는 방금 비셰그라드 영상을 봤는데 그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폴란드도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봤습니다. 새로운 일본 총리 타카시. 처음에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는 일본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나와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분열을 조장하냐면 사람들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변할 때 화낼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일본에서 찍힌 그 최신 영상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 영상에서 쿠르드 남성이 매우 공격적이고 적대적이었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남성의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그를 뭔가로 비난했지만 일본어라서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일본인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가 계속 말하는 내용입니다. 호주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요. 50년대나 60년대 호주를 생각한다면 잊으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이것 좀 보세요. 방금 번리에서 스코틀랜드 남자 바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 이틀 후 북아일랜드의 그 스코틀랜드 남자가 수단 출신 이주민에게 목이 거의 잘릴 뻔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건 번리에 사는 17살 소녀입니다. 제 생각엔요. 여기는 영국 번리입니다. 그리고 이 낯선 이주민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전혀 도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다가가 목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런 일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랄까, 저는 그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고 이건 지금 제가 촬영 중인 순간입니다. 이 영상은 겨우 12시간 전에 유출된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이 채널에서 200만, 터미 로빈슨 채널에서 6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렸는지는 모릅니다. 수백만 명이 이 영상을 보지만 지도자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슷한 일이 폴란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폴란드는 불법 이민 문제를 잘 다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도 불법 이민 문제를 잘 다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이민은 어떨까요? 비셰그라드의 말을 들어보세요.
폴란드는 온라인상에서 대다수가 폴란드인인 마지막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졌지만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수십만 개의 취업 비자가 발급되었고 이는 폴란드와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매우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수레시는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 일하러 온 노동자들과 난민들을 환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은 받아들이면서 왜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냐고요? 네, 물론 우리는 그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서양인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시리아인이나 리비아인 또는 이슬람 세계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서구 문명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종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 관습과 적합성에 따른 문명 문제입니다. 이후 그들은 여러분의 인간성에 호소하며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문화적 부적합성이 우리를 정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 공통된 인간성은 약한 접착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공통된 인간성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상한 이상들은 우리의 소녀들이 강간당하고 남성들이 칼에 찔리고 노인들이 학대당하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서유럽에서 이민자와 관련된 사건이 6건이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3건, 프랑스에서 1건, 독일에서 1건. 제가 아는 것만 그렇습니다.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 이 사건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경찰서나 CCTV 부서에 있는 누군가가 유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유출한 겁니다. 우리는 헨리 노악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문제 없습니다. 호주에서도 이민을 원하면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항상 말합니다. 스웨덴과 영국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토박이들, 독일 토박이들, 영국 토박이들, 스웨덴 토박이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이고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문화적 이전입니다. 누구도 이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에 많은 난민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곳에서 수십만 건의 취업 비자가 발급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8,000명의 파키스탄인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죠. 아니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1세대입니다. 정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왜냐하면 해외로 나가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 2세대와 3세대는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불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 백인들은 우리를 미워했어. 너희는 인종차별주의자였어. 그리고 그들은 형평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는 대대로 이어진 부를 가지고 있어. 너희는 불공평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문화주의는 조건이 없다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은 당신이 자신의 종교, 이슬람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할랄 고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자들에게 정말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세요. 그들이 통합하도록 강제하세요. 1세대는 통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강제로 통합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폴란드 역사나 유럽의 관점에서 본 유럽 역사만을 가르치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식민지 불만이나 이슬람 역사 혹은 영광스러운 이슬람 과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슬림 세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무슬림이면 거기 계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겁니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인도네시아, 터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건 없습니다. 에스토니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폴란드의 민족 구성이 빠르게 변했고 이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민족적 구성이 아니라 문화적 구성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이라고 하면 인종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과는 괜찮아요. 그들이 폴란드인과 민족적으로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그 외에는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런 민족적인 주장을 한다면 영국에서 폴란드인의 존재에 반대하며 시위했던 사람들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명백히 어리석은 민족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역효과를 불러왔죠. 영국인에게 폴란드인, 수단인, 파키스탄인, 시리아인, 알바니아인 중 누구와 살고 싶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하고 싶나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민족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문화적 관습에 관한 것이었죠. 폴란드인들은 근면하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서구의 가치관에 익숙합니다. 네, 그들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유럽 제국이나 대륙의 일부이죠. 하지만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들의 2세, 3세 폴란드인들은 거의 차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됐고 폴란드인들이 좌절하고 짜증내는 것도 이해됩니다. 대규모 이민으로 이미 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론에서 19세 클라우디아는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인범에게 여러 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녀의 눈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 병원에서 2주 만에 숨졌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제가 이런 걸 많이 보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슬람을 반박하려고 했거든요. 원래는 이슬람이나 이슬람주의의 악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서구 문명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더 이런 아무 잘못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공격들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녀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고 그녀가 아니었다면 다른 여성이 겪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일에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여전히 저를 더 화나게 하고 더 열심히 보도하게 만들며 사람들이 이런 일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계속 말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41세의 폴란드 남성 이 노비 마을에서 콜롬비아 출신 이주민에게 칼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건의 살인을 이미 봤습니다. 강간 사건도 크게 증가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우버에서 발생했습니다. 강간입니다. 이 사람이 조지아 출신 택시기사였나요? 폴란드의 대표 신문인 폴리티카는 대부분 조지아 출신 우버 기사들이 폴란드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성적으로 폭행한 수백 건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의 대규모 유입 문제는 분명히 사회의 하위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노동자가 들어오면 이미 힘들게 살아가는 폴란드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자리를 그저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려고 온 더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하려는 수많은 신규 이주자들로 채우는 겁니다. 그 결과 노동계층에 불만이 생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반대 시위에 있을 때 그 시위는 반인종차별, 반파시스트, 국경 개방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미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보세요. 우리는 폴란드, 헝가리,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정체성을 두고 결코 타협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들은 자유로운 서방 세계의 일부입니다. 꼭 서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은 동양 국가이지만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자유세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민주주의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광인들이죠. 여기 반파시스트 시위 현장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항상 똑같이 생겼죠? 우리가 상대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저는 그녀가 그에게 침을 뱉었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니 폴란드에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폴란드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에 반대하는 우익 폴란드인들이 주도하는 시위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의 권리는 노동자의 권리다라는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현수막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게 되는 일은
서유럽에서처럼 주로 글로벌 사우스나 제3세계 저임금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들은 런던이든 파리든 마드리드든 베를린이든 결국 중산층과 엘리트들의 하인 계급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제3세계에서 하인과 저임금 노동자 계급을 들여오고 싶어하는 것만큼 인종차별적인 일도 없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네,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결국 당신은 당신의 명령을 따르고 훨씬 낮은 임금으로 집을 청소해줄 노예 계급을 원한다는 말이죠. 우버 음식 배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급 말이죠.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이 사람 이름을 몰라 항상 바이셰그라드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에서 모든 라티노를 쫓아내면 누가 당신 화장실을 청소하나요, 도널드 트럼프? 봐요, 이거 얼마나 역겨운가요? 이게 사실 나무주 주총리를 떠올리게 하네요. 얼마나 거만한가요? 이거 들어보세요. 원네이션 지지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90살이 되면 누가 밥을 먹이고 목욕시키며 엉덩이를 닦아줄까요? 당신이 90살이 됐을 때 누가 당신 엉덩이를 닦아줄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제3세계 사람들을 데려오자는 거죠. 이 노예 노동력을 수입하자는 겁니다. 그건 정말 인종차별적이에요. 사실 저도 전에 그 점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이 나왔을 때 제가 반응했던 게 기억나요. 그건 호주 담론에서는 꽤 잘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정말 인종차별적이라는 생각을 대중화시켰어요. 사실 그 말은 약간 농담조였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이나 미덕 과시 그리고 온갖 딱지를 붙이는 걸 정말 잘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들의 무기를 그들에게 돌려 쓴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끔찍한 패션 감각만으로도 감옥에 가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더 있다고 하면 진짜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종차별의 정의입니다. 그들을 데려와서 예속된 계약노동자 계급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도 사람들이 그런 단계를 겪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문제를 두고 토론하는 나라가 있다는 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논쟁은 이미 끝난 줄 알았거든요. 독일을 보세요. 프랑스를 보세요. 영국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게 바로 호주가 깨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어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폴린 헨슨의 원네이션 정당, 이 사람이 말하고 있던 그 정당이 바로 우파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당은 우리가 이민을 줄여야 하고 우리만의 국가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호주식 삶의 방식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여론조사에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론조사에서 급상승하며 소속 정당은 호주 최대가 되었습니다. 득표율은 33% 예상됩니다. 2년 전 N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의 30년 동안 정치계에 몸담아왔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해온 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온 일은 호주 국민들에게 경고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보면 압니다. 한 번 보면 다시는 못 본 척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호주 상황에서 논의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민족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일본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민에 단호했던 일본이 이제는 사람들을 들여오고 그것도 무슬림 국가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폴란드가 서유럽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